반갑습니다. PS랩의 송희식입니다. 문제 해결에 쓰이는 방법론, 교육과정 전체 소개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이제 methodology를 얘기하죠. 네, 우리가 과제를 부여받게 되면요, 과제 성격에 맞는 일하는 방식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과제 성격에 맞는 방법론을, 적합한 방법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또 하나 그 선택된 방법론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바로 문제 해결 전문가의 그 역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내용들은 바로 그 두 가지 측면에서의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교육 과정을 소개하는 그런 그 자료가 되겠습니다. 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저희 현재 랩에서 운영 중인 전체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들에 대한 소개는요, 문제 해결 전문가 양성 교육 체계라고 하는 별도의 동영상 소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R&D와 생산에서 쓰이는 그 특화된 또 방법론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품질 과정, 소개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어떤 방법론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것도 하나의 그 능력입니다. 역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잘 선택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과제 성격에 맞지 않는 그런 그 방법론을 선택하게 되면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목표 달성 여부도 좀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선 방법론이라고 하는 건 이쪽에 다 모여 있고요. 우리가 시작점은 이제 과제를 부여받는 경우죠. 탑다운으로 내려오든 아니면 미들업 다운으로, 아니면 실무자가 선택한 그 바텀업의 개념이든 우리가 주요하게 수행해야 될 그런 내용은 이제 과제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과제들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부여받은 시점을 얘기를 하죠. 그 시점에 이미 보관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어느 지점의 프로세스, 어느 지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들어가야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아이디어 갖고 처리하면 돼, 이것은 뭐 외부의 이런 아웃소싱을 통해서 처리해도 돼 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떻다라고 하는 어떤 확신이 있는, 어느 정도를 어떤 그 윤곽이 잡혀 있는 그런 어떤 과제 개선 내용들이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바로 이제 퀵 방법론이다라고 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전혀 모르는 경우. 여태까지 한 번도 해결되지 않는 고질 문제. 이건 수년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부여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또는 새로운 어떤 제품 개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요 해당 난이 되겠습니다. 자, 보관이 있거나 방향성이 좀 알려져 있거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조금 어떤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유형들은 퀵 방법론으로 들어오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컨셉의 설계 필요하냐, 이것은 이제 묻는 거죠. 컨셉 설계라고 하는 게, 컨셉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뭘 새롭게 추구하는 거예요. 만드는 거, 조작하는 거죠, 새롭게. 그런 경우는 좀 R&D성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신규 개발이라고 되어 있죠. 그쪽에 이제 VFSS, Value Engineering for Six Sigma, 그 첫 자를 딴 방법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코스트 리덕션 목적으로 기존의 제품의 구조를 바꾸거나 아니면 그 저렴한 부품으로 좀 바꾸는, 대체하는 이런 접근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것도 빠른 방법론이에요.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는, 아이디어를 발상을 해서요, 바로 제품에 반영해서 그 다음에 양산에 투입하는 이런 어떤 체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변형이 일어나니까 향후에 어떻게 일어날지, 문제가 야기될지는 모른단 말이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R&D, 연구성 어떤 접근 퀵 방법론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도 이제 컨셉에 대한 어떤 설계가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 컨셉의 어떤 디자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바로 해결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제 즉실천, 즉개선의 어떤 방법론이죠. 한 장짜리로 보통 처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널라이즈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분석적인 요소죠. 정성적이든 정량적이든. 그런 경우는 이제 5종론이라고 그러죠. DMAIC 각 단계별로 한 장씩.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애널라이즈가 조금 분량이 늘어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선에서는 빨리 처리하되 애널라이즈 요소가 좀 포함될 수 있는 것, 또 관리의 필요성이 조금 좀 부각될 수 있는 것, 컨트롤이, 이런 경우는 이제 DMAIC 각 단계를 한 장씩 처리하는 5종론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서 해결할 수 있는 유형의 과제, 이건 DMWC입니다. 워크아웃, 워크샵의 약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D단계 한 장, M단계 한 장. 그 다음에 모여서 X 뽑아내고 문제 도출하고요. 그것들에 대한 우선순위와 그 다음에 중요한 해결해야 될 내용들에 대한 개선책 이런 것들을 이제 모여서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계적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불필요한 거죠. 대부분의 과제가 여기에 속합니다. 뭐 거의 85% 이상은 DMWC의 접근으로 처리가 되는 과제 유형들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제 실험 계획만으로 이루어진 과제. 약간의 이건 이제 R&D성, 이쪽 신규 개발 쪽 R&D에서도 많이 써요. 또 기존 문제를 해결할 때도 씁니다. 그래서 중간에 결쳐져 있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DMWC가. 실험 계획만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유형의 과제. R&D에서 이런 과제가 많죠. 다구찌나 어떤 그 팩트리얼 디자인 뭐 이런 것들로 그냥 이루어지는 과제. 그래서 플랜드 체크 액트로 요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런 유형의 과제들은 DMWC로 다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약간 그 제품의 구조나 어떤 그 부품을 대체해서 향후에 신뢰성적인 요소를 좀 고민해야 되는 그런 그 신규 개발성, R&D성 과제, 그 다음에 기존의 과제들, 기존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진 이런 기존 문제 유형들, 그 다음에 DMW는 약간 걸쳐 있다고 그랬죠. 자, 이것이 이제 퀵 방법론들입니다. 보통은 뭐 한 달 이내에 대부분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측면, 이건 이제 컨셉 디자인이 필요하냐 이거죠, 동일하게. 그런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프로세스를 디자인하는 경우와 제품을 디자인하는 경우죠. 자, 이것은 각각의 로드맵대로 우리가 선택을 해서 진행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컨셉이 필요치 않은 경우, 그럼 이게 영업에서 일어나는 그 수주 과제냐? 수주 과제라 그러면 Sales for Six Sigma, 수주에 적합한 방법론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영업 수주 과제가 아닌 경우는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DMAC을 이제 활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중요한 요소는 이 DMAC이라고 하는 것이 이 퀵 방법론과 완전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유형들의 과제를 뭐 매번 강조해 드립니다만 DMAC으로 하게 되면 이건 부작용이 생겨요. 이것은 어떨 때 씁니까? 기존의 어떤 프로세스에서 생기는 문제들 중에 고도의 또 고질적인 문제, 난이도가 아주 높은 유형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이에요. 원래 태생 자체가 이런 유형을 가지고 이 DMAC을 하게 되면 100% 부작용이 생깁니다. 네, 뭐 페이퍼웍이 늘어난다든가, 네, 아니면 뭐 별도의 시간을 내서 문건을 좀 채워나가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질 소지가 큽니다. 자, 따라서 문제 해결에 적합한 방법론을 잘 선택하는 거, 선정하는 거, 이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개개인의 역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부터는 각 방법론별 학습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과정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DMAC 과정, 퀵 방법론 과정이 있고요. DFSS-T 과정, 그 다음에 DFSS-C, SFS 이렇게 돼 있고요. DMAC 과정은 이제 고질적이고 해결 난이도가 아주 높은 그런 문제 해결에 적합한 방법론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해결에 필요한 40개 세부 로드맵의 학습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퀵 방법론은 상황에 따라서 즉실천, 5쪽론, DMWC, VFSS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과정도 이걸 가지고 진행이 되고요. DFSS-T 과정은 제품 개발에 적합한 방법론이죠. 제품 개발도 간단히 할 수 있는 것들은 VFSS 쪽에서 다 처리하면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난이도가 아주 높은 그런 유형의 방법론입니다. 이건 역시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DFST는 50개 세부 로드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학습과정도 이것을 배우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요. DFSS-C 커머셜 쪽은 프로세스 개발이죠. 네, 금융이나 관공서 프로세스만 이루어지는 그런 쪽에 맞는 방법론이고요. 이것도 이제 디자인에 관련된 겁니다. 개발입니다. 동일하게 제품을 만들든 프로세스를 만들든 동일하기 때문에 50개 세부 로드맵 똑같이 이루어져 있고요. 단지 그 내용이 좀 틀리단 말이죠. 대상이 틀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Sales for Six Sigma, 영업의 수주 과제라는 거예요. 수주의 영업 쪽에서도 관리 요소들의 과제들이 있어요. 그건 좀 구분되죠. 그러니까 수주 과제는 이제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고, 그걸 갖고 들어와서 내부에서 빨리 처리하도록 요청하면 내부의 이제 관리 프로세스를 타는 거죠. 그 두 개는 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퀵 방법론이나 관리적인 요소들은 DMAC 이런 쪽의 방법론을 선택을 해야 되고, 수주 과제일 경우에만 SFS 씁니다. 자, 그럼 뭐 선택의 접근법들이 또 고려를 해야 되겠죠. 자, 각각에 대해서 학습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DMAC 과정은
자, 고질 문제, 난이도가 아주 높은 문제,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리더가 학습 과정에 참여하면 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문제 해결 역량을 높이려고 하는 거에 본 과정의 큰 취지죠. 역량을 높이고자 하는 그 실무자나 엔지니어, 연구원 이런 분들이 참석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본 과정의 특징은요, 로드맵하고 일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로드맵하고 그 다음에 기법들, 통계, 뭐 기타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100% 완벽하게 분리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의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보통 로드맵과 이제 기법들 이런 것이 뒤섞이면 이것이 일하는 방법인지 아니면 툴을 배우는 건지 전혀 구분이 안 가죠. 그래서 본 과정은 툴을 좀 명확하게 구분해서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굉장히 큰 특징이죠, 이것은. 그 다음에 수행과제 재발견, 본인들이 수행했던 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런 부분이 빠졌네, 이런 거죠. 이건 더 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우리가 명확히 과제의 성격별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단계별로 일을 층별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걸 밟고 가다 보면은 좀 더딘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굉장한 일의 어떤 효율과 효과를 우리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100% 토론식으로 진행합니다. 1시간 동안 이론적인 강의를 강사가 하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과제를, 실질적인 여러분들의 과제를 가지고 그 내용에 맞춰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10분 발표하는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템플릿 같은 것이 주로 많이 쓰이는데요. 템플릿은 홈페이지 게시판하고요, 네이버 카페 공지란에 공지될 수 있는 건 공지가 되고요. 보통 이제 네이버 카페나 이런 데는 용량이 좀 한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40메가 이상만 일이 되기 때문에 출처를 좀 알려주시면 바로바로 그렇게 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교육이 진행되면 3일 과정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교재는 서책, DMAC-편, DMAIC 편이라는 서책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과정을 이렇게 5개 페이지, DMAIC, 그 다음에 15개 세부 로드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15개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40개의 세부 로드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라는 것은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이것이 전부 다입니다. 더는 없어요. 네, 명확합니다. 따라서 이 내용들은 이제 학습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후에는 DMAC 과정을 소개할 때는요, 과정을 이제 그 인터넷 강의를 할 때는 이들의 이제 구조까지도 처음 이제 최초 단계에 설명을 하고 본론으로 들어갈 겁니다. 구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 이렇게 일의 흐름이 있는 것처럼 마련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강조해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파헤쳐야 될 그런 구조 해석을 먼저 하고 활용하시면 굉장한 도움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 과정에 들어갈 때는요, 구조 해석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이 진행이 됩니다. 일단 이것은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퀵 방법론이죠. 대부분의 한 85% 이상의 과제는 퀵 방법론으로 다 커버가 됩니다. 웬만한 과제들은. 그래서 과제를 수행하는 리더, 뭐 어떤 과제는 상관없어요. 과제를 수행하는 리더는 반드시 퀵 방법론에 대해서 좀 마스터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일하게 역량을 높이고자 하는 실무자들이 해당되겠습니다. 퀵 방법론은 아주 유용하다라는 걸 체득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 아주 가벼운 접근법이 아니라 이건 굉장히 중추적이고 현업에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방법론들입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 중요하다는 걸 좀 인지하는 그런 학습으로 이루어지고, 또 이건 부문에 관계없어요. 제조 서비스 관계가 아니라 어느 부문이든지 퀵 방법론은 다 아주 체득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돼야 적절한 역량이 내가 좀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또 실습 위주로만 진행이 됩니다. 교재는 서책, 시중에 나와 있는 그 퀵편이라고 하는 교재를 씁니다.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템플릿은 홈페이지 게시판하고요, pslab.co.kr, 네이버 카페 등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프라인 과제는 보통 한 4일차 과정으로 이루어져요. 네.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는 연구원 대상이 아니면 VFSS는 빼고 단기간에 교육 과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전체 4개의 페이지 DMWC, 그 다음에 10개의 스텝하고요, 이렇게 스텝 10, 그 다음에 세부 로드맵이 21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보통은 디파인 단계 한 장, 매저 단계 한 장입니다. 이건 한 장에다 통합해서 보통 표현하고요.
워커 W 단계에서 좀 집중적으로 시간을 좀 보내는, 그래서 보다 한 달 이내에 끝내는 유형의 과제라고 보시면 뭐 틀림없습니다. 자, 학습과정도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템플릿을 주어지고 실습 위주로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또 VFSS 같은 경우는 이제 5개 페이지예요. 또 스텝도 5개고요. 페이지가 5개, 스텝이 5개고요. 그 안에 세부 로드맵이 12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은 밸류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문제 해결 접근 방법론이 별도로 오래전부터 마련되어 있어요. 60년대부터. 근데 그것은 이제 로드맵화 한 거기 때문에 밸류 엔지니어링, VE라고 보시면 뭐 틀림없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DFSS T입니다. 테크니컬이라는 뜻이죠, T는. 자, 요것은 이제 연구 과제에 대한 그런 담당자들이 참여를 하셔야 되고요. 또 컨셉 설계가 필요한 분들은 어느 분들인지 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특징으로는 보통 이제 국내에서 운영되는, 또 뭐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로드맵 자체가 굉장히 불분명한 게 많아요. 특히 이제 그 상위 수준 설계에서 상세 설계로 넘어갈 때 컨셉 설계가 끝나고 하이 레벨 디자인과 이제 디테일 디자인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과정의 그 과도기에 넘어갈 때가 굉장히 좀 불명해요.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명료하게 해놨다.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구체성을 띄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큰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된 그 진행형 브레인스토밍을 운영합니다. 좀 굉장히 좀 어려운 방식인데요. 아주 어려운 이상적인 과제를 선택을 해서 팀별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창의성, 좀 과정 자체가 몰입도 굉장히 높아야 되죠. 창의적으로 이제 그것들을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이 있고, 그것들을 강사가 취합을 해서 가장 좋은 방식을 선택을 해서요, 다시 동일하게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다시 시작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완성도를 높여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건 강사가 굉장히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요. 또 운영 능력도 뛰어나야 되고, 또 임기응변, 계속 아이디어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이나 판단도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특징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재에는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DFSS T편을 이제 활용을 하고요. 동일하게 템플릿이 한 40메가 정도 이상 되는 뭐 용량이 꽤 큰데 템플릿이 있습니다. 그걸 위주로 해서 실습 위주로 과정이 진행됩니다. 출처는 뭐 동일하고요. 본 과정이 오프라인에서 진행이 되면 2주로 이루어집니다. 뭐 상당히 학습 내용이 많이 있겠죠. 네. 그래서 5개의 페이즈, DMA, DV, 그 다음에 15개 스텝, 그 다음에 50개의 세부 로드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DMA 같은 경우는 40개의 세부 로드맵이죠. 특히 중요한 게 컨셉 디자인이에요. 그 앞에는 이제 QFD가 있죠. QFD를 완성해가는, 여기 QFD가 완성된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시장 조사부터 해서 고객 조사에서 이제 분석 거쳐서 이제 QFD가 완성되는 그 아웃풋을 갖고 이제 컨셉 설계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X를 발굴하고 그것을 최적화하는 상위 수준 설계, 이제 상세 설계 쪽으로 넘어가면서 실제로 스케일업, 양을 늘려가면서 적용하는 뭐 이런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컨셉 디자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인 교육 과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DFSS, Design for Six Sigma, 이제 커머셜이죠. 요것은 주로 이제 신규 사업 추진 담당자, 신규 사업은 안 해봤으니까 어떤 절차로 해야 되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뭘 만들어야 돼요. 프로세스를. 금융 상품을 설계하는 쪽, 이쪽 금융 쪽은 주로 사람과의 대면 프로세스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품을 개발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전반적으로는 어떤 프로세스 개발과 좀 일맥상통합니다. 또 고객을 담당하는 CS, 커스텀 그 세티스팩션이죠. 고객 만족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은 프로세스적으로 회사의 바운드를 좀 벗어나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그런 체계를 또 규정하고, 그것들을 웹에서 활동하는 많은 분들이 또 수용해서 또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 프로세스에 대한 설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분들이 참여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고요. 뭐 동일하게요. 제품을 만드는 것과 프로세스를 만드는 건 동일합니다. 그래서 조금 좀 과도기, 전환점, 그래서 컨셉 설계에서 뭐 상위 수준 설계나 상세 설계로 넘어갈 때 프로세스 디자인을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을 섬세하게 좀 규정하고 있는 이런 특징이 좀 있고요. 특히 커머셜 쪽은, 개발 쪽은 주로 많이 이쪽 분야 방문론들이 개발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이루어진 반면에 이 프로세스 개발 쪽은 좀 미진한 부분이 많아요. 흐름은 동일하지만 그 안에 쓰이는 내용과 기법들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규정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또 동일하게 이제 진행형 브레인스토밍 운영을 한단 말이죠. 교육과정 중에. 그리고 교재에는 역시 시중에 나와 있는 그 DFSS C편, C편의 서책을 좀 활용을 합니다. 템플릿도 내용이 좀 많이 다르다 그랬죠. 운영의 어떤 그 프로세스는 동일하지만 담고 있는 내용이나 기법이 틀리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할 수 있는 템플릿이 게시판과 네이버 카페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량이 커서 이걸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메일이나 이런 것들 지정해 주시면 바로바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교육은 2주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동일하게 컨셉 디자인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컨셉 디자인을 하게 되는 대상이 틀리기 때문에,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거기에 쓰이는 이제 기법, 그 다음에 내용, 이런 것들이 좀 상당한 어떤 차이가 있다. 뭐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QFT라고 하는 거, 이것은 제품하고도 동일한 개념인데요. 제품은 없는 걸 만드는 거죠. 또 프로세스도 없는 데서 만드는 거죠. 원래 없었죠, 프로세스는. 그러니까 QFT라고 하는 건 없는 데서 만드는 이런 쪽에 유용한 툴인데, 이것이 프로세스, 실체가 잘 안 보이는 프로세스만 이루어진 쪽에 잘 맞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QFT 아주 프로세스 개발에선 아주 적합하게, 아주 효용적으로 잘 활용되는 그런 기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상위 수준과 상위 설계 들어가는 내용들은 제품에 쓰이는 기법이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뭐 그렇게만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끝으로 이제 세일즈포스 6 시그마, 이것은 수주 과제입니다. 수주 과제. 그리고 이제 또는 이해관계자라고 하면 어떤 제품을 평가해주는 어떤 타사, 납품처 또는 좀 정부 관계자, 그러니까 그를 대상으로 해서 협상을 주업을 하는 그런 담당자들한테는 협상력을 높여줄 수 있는 이런 어떤 하나의 그 방문론입니다. 협상을 필요로 하는 일이죠. 수주도 일종의 협상입니다. 그래서 영업에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주 과제뿐만 아니라 프로세스 효율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수주는 이제 외부에서 일어나는 활동이죠. 그래서 수주를 뭐 하거나 뭔가 이슈를 갖고 들어왔어요. 그럼 내부에서 그걸 빨리 처리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안에가 또 빨리빨리 관리적인 효율이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적인 안에서 빨리빨리 돌아가고 정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또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이런 그 방법론들은 아까 이전에 말씀드린 그 퀵 메소돌로지 또는 DMAC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다를 알아야 돼요. 영업은 이 두 가지가 다 알아야 되는 그런 좀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SFSS와 퀵 방법론 이런 것들이 교육 과정 중에 운영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롤플레이 학습, 역할을 줘서 구매 담당자, 영업 담당자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팀별로 한 9명 정도 해서 역할을 맡고요. 그를 통해서 뭔가 협상력을 키워가는, 그리고 그러면서 또 로드맵을 학습하는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재미있고, 또 반응도 상당히 좀 좋은 그런 교육 과정이 되겠습니다. 교재에는 이제 서책 역시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SFSS 편을 사용을 합니다. 또 템플릿도 제공이 됩니다. 이것도 말씀드린 그런 출처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과정은 보통 2일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에 이제 DMWC, 퀵 방법론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면 상당한 시너지가 나요. 영업 담당자들한테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추가되면 보통 이제 3일차 정도 운영하는 뭐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전체적으로 SFS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냐인데, 기본적으로 기반은 DMAC에 기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DMAC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활동을 주로 해야 되는 그런 로드맵이죠. 그것들을 이제 SFSS 영업 담당자가 고객과 협상하는 과정으로 전환을 시킨 겁니다. 내용적으로는 똑같아요. 그런데 영업에서 쓸 수 있는 용어를 이제 바꿨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페이스 투 페이스죠. DMAC은 이제 한 개 방향으로 쭉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지만, SFS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왔다가 이제 고객한테 다시 가죠. 대응책을 마련해서. 이것이 이제 계속 반복되다가 수주 여부가 결정되면 과제가 종료되는 이런 그 로직으로 되어 있어요. 따라서 SFS를 하지 않으면 수주 과제는 굉장한 혼란이 야기됩니다. 이건 한 방향이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는 뭐 그 영업 담당자나 아니면 운영했던 분들은 그 부작용을 잘 또 알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체 문제 해결 방법론에 대한 교육 과정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자, 이후부터는 각 과정별로 실질적인 교재를 활용해서요, 내용을 설명하고 학습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